사례 분석은 말 그대로 이전에 비슷한 사례를 분석하는 건데요. 보통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합니다.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전략을 수립해야 할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온라인 스토어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도 내가 만들고 운영하려는 온라인 스토어와 같은 품목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운영이나 마케팅 방법이 비슷한 스토어들의 성공 그리고 실패 사례를 분석해서 온라인 스토어 기획에 반영한다면 온라인 스토어의 개발과 운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없애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사례 분석의 과정은 크게 분석의 대상을 선정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 및 평가, 대안 제시의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는데, 먼저 사례 분석 대상, 즉 분석할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정한 다음에 분석 대상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고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 또는 하락의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 또는 하락의 원인을 찾아서 개선 방법이라든지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되겠죠. 온라인 스토어 사례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만들고 운영하려는 온라인 스토어와 같은 품목의 상품이나 운영 방법이 비슷한 사례 분석 대상 온라인 스토어를 찾아보는 일이 수행되어야 되는데요. 이때 분석 대상 스토어는 될 수 있으면 해당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거나 소비자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스토어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온라인 스토어는 판매 상품의 마케팅이나 운영 방법에서 온라인 스토어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스토어에 비해서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분석 대상 스토어의 선정 방법은 포털 사이트나 랭키닷컴과 같은 순위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품이나 품목의 단어, 즉 키워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쇼핑몰 순위, 이와 같은 단어로 검색을 해서 높은 순위의 스토어나 쇼핑몰을 참고하는 것이 좋고요. 예를 들어 랭키닷컴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순위 정보에 대분류 중 쇼핑 분야의 세부 분류를 통해서 판매 상품의 품목을 기준으로 하는 분석 대상 스토어나 쇼핑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랭키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보면 접속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순위 정보에 사이트 순위 정보, 여기에서 대분류의 쇼핑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면 쇼핑 분야의 세부 분류를 통해서 판매 상품의 품목을 기준으로 하는 분석 대상 스토어나 쇼핑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분류에서 가구 인테리어 쇼핑몰, 그리고 소분류에서 사무용 가구 쇼핑몰을 선택을 하시면 사무용 가구 쇼핑몰에 해당하는 쇼핑몰 순위를 확인할 수 있고, 유료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상위 3곳만 확인할 수 있기는 한데 이 3곳의 사이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네이버 쇼핑에 해당 카테고리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물론 스토어의 순위를 알기는 쉽지 않지만 많이 팔리는 상품을 잘 살펴보면 자주 노출이 되는 스토어가 있고, 이렇게 많이 눈에 띄는 두세 곳의 스토어를 분석 대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현황 파악에서는 사례 분석 대상 온라인 스토어를 정했다면 해당 스토어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악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나 문제점들을 도출을 해냅니다. 분석 및 평가에서는 이렇게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만들고 운영하려는 온라인 스토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요.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직접 벤치마킹을 사용해서 온라인 스토어의 사례 분석을 실습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별도의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 제시인데요. 분석 대상 온라인 스토어의 분석과 평가를 잘 수행했다면 이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서
내가 만들고 운영하려는 온라인 스토어의 개선 방법, 그리고 발전 방향을 포함하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럼 벤치마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성공이나 실패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특정 분야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이나 제품, 서비스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나와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고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이 기업의 운영 방식을 습득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벤치마크라고 하는 용어는 토목공사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측량할 때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 땅에 설치하는 쇠막대를 벤치마크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이 벤치마크를 세우거나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컴퓨터 분야에서 성능을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활동에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기업들도 경쟁사 분석이라든지 성과 비교를 통해서 혁신과 발전을 꾀하면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용어를 산업 전반에 걸쳐서 널리 사용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벤치마킹은 기본적으로 측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측정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성과 비교에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우수한 또는 실패한 성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가 하는 과정까지도 비교의 대상으로 분석하면서 성과의 원인도 함께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벤치마킹을 온라인 스토어 사례 분석에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미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 다음으로는 내가 만들고 운영하려는 온라인 스토어의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와 같은 목표를 이루고 있는 기업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정한 온라인 스토어의 목적과 목표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벤치마킹은 비교 대상에 따라서 크게 내부 벤치마킹, 경쟁 벤치마킹, 협동 벤치마킹,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벤치마킹, 이렇게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온라인 스토어 사례 분석을 위한 벤치마킹은 고객을 공유하는 직접적인 경쟁 스토어를 분석하기 때문에 경쟁 벤치마킹에 해당하지만, 서비스나 스토어 운영 분야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협동 벤치마킹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먼저 내부 벤치마킹은 같은 기업 내에 다른 상품 및 서비스, 지역, 부서 등의 유사한 활동을 비교 대상으로 하는 벤치마킹인데, 이 방법은 자료의 수집이 쉽고 규모나 조직이 여러 개로 나누어진 우량 기업의 경우라면 효과가 크겠지만,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편향된 내부 시각에 대한 주관적인 결과와 분석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도 하는 벤치마킹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경쟁 벤치마킹은 같은 업종에서 고객을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경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벤치마킹인데요. 이 방법은 경영 성과나 관련 정보의 입수가 가능해야만 업무나 기술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지만, 정보 입수 단계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비교 대상 기업의 적대적인 태도로 인해서 자료 수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 벤치마킹의 경우에는 비록 벤치마킹 대상 온라인 스토어에 재무적 자료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접속자 수라든지 또는 상품의 판매 건수와 같은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동 벤치마킹은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프로세스의 단위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비경쟁 기업 내의 유사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벤치마킹인데요. 이 방법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창출 가능성은 크지만 다른 환경의 사례를 그대로 내 분야로 가져와서 적용을 하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도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벤치마킹은 프로세스에 있어서 최고로 우수한 성과를 보유한 동일 기업의 비경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벤치마킹인데, 해외 온라인 스토어를 대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고요.
접근이나 자료 수집 또는 비교 가능한 업무나 기술의 습득이 쉽지만 문화나 제도적 차이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검토가 없으면 잘못된 분석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쉽게 수행하지 못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스토어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만들고 운영하려는 온라인 스토어의 판매 상품에 관한 경쟁 벤치마킹과 스토어 운영에 관한 협동 벤치마킹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온라인 스토어의 사례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온라인 스토어 구축 및 운영 이후에 규모가 커진다면 필요에 따라서 내부 벤치마킹이나 글로벌 벤치마킹도 함께 수행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벤치마킹은 온라인 스토어 기획을 위한 환경 분석에 사용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온라인 스토어 운영 중에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면 내가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의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온라인 스토어가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소비자를 만나고 있고,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의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은 나의 온라인 스토어를 개선해서 혁신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혁신과 개선을 위한 온라인 스토어의 벤치마킹 과정은 크게 계획의 수립,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개선의 4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품질이나 시장 점유율, 만족도와 같은 벤치마킹의 주제를 선정을 하고,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주제에 맞는 분석 대상을 선정하고 분석 대상의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벤치마킹의 목적에 맞게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행동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개선 단계에서는 벤치마킹의 결과를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향상을 유도하게 됩니다. 각 단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획 수립 단계는 무엇을 온라인 스토어 벤치마킹의 주제로 삼을 것인가를 정하는 단계인데, 벤치마킹의 주제는 경쟁의 목표로 삼은 온라인 스토어, 해당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또는 서비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벤치마킹의 주제가 반드시 경쟁해야 할 온라인 스토어를 대상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 내가 판매하려는 상품이 2개 이상이라면 상품끼리도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고요. 측정이나 비교가 가능한 그 어떠한 것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료 수집 단계는 벤치마킹의 주제에 맞는 분석 대상을 정한 다음에 그 대상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분석 대상 온라인 스토어를 직접 접속을 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세부 자료는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쇼핑 시장을 분석하는 정부 기관이라든지 단체, 그리고 기업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분석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블로그라든지 개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처나 조사의 근거가 명확한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 분석은 벤치마킹의 목적에 맞게 분석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한 내용도 정리하게 되는데, 벤치마킹의 목적을 고려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단계인데, 보통은 벤치마킹 주제에 따라서 나와 벤치마킹 대상에 수집된 자료를 측정해서 비교를 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석 단계의 목적은 벤치마킹 수행을 통해서 개선 가능한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요. 즉, 어떤 온라인 스토어의 상품이나 또는 서비스가 또는 운영 방법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분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단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벤치마킹의 주제로 선정한 온라인 스토어의 상품이나 서비스,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데 있는데요. 벤치마킹 결과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서 이전보다 향상된 온라인 스토어의 구축이라든지 운영 방법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향상을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 사례를 보고 직접 따라해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벤치마킹의 과정에 따라서
첫 번째로 벤치마킹의 계획을 수립해보면 사례에서는 벤치마킹의 대상을 지비츠라고 하는 상품의 온라인 스토어로 잡았습니다. 지비츠라고 하면 잘 알려진 크록스라고 하는 슬리퍼 액세서리로 최근 자신이 구매한 상품으로 꾸민 크록스를 직접 자랑하거나 혹은 나만의 크록스를 갖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 크록스 판매량의 증가와 함께 같이 매출이 향상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비츠 상품의 온라인 스토어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지비츠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스토어를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잡아서 주제를 선정을 하고요. 이 사례에서는 주제를 제품과 서비스, 시장 점유율, 그리고 소비자 만족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주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품과 서비스는 다양한 지비츠 상품과 구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상품의 종류나 카테고리가 잘 분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지비츠의 판매 건수라든지 상품의 노출 빈도에 대해서 벤치마킹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만족 분야에서는 지비츠 상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 그리고 평점을 벤치마킹 해보고 구매 후기 역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벤치마킹 자료 수집에서는 주제별 분석 대상을 선정을 했는데, 앞서 설명드린 3개의 주제별로 네이버 쇼핑에 지비츠를 검색해서 대상 스토어의 브랜드별로 선정 주제의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스토어를 선정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 실패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에서 지비츠를 검색을 하고 판매 사이트 중에 인지도 대비 3개의 선정 주제로 분석을 했을 때 하위 스토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별 성공 및 실패 사례의 분석 대상 스토어를 선정을 했는데, 먼저 성공 사례로 꼽은 분석 대상 스토어로는 제품과 서비스 측면에서의 퍼니펀이라고 하는 스토어, 그리고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지비츠 마켓이라고 하는 스토어를 선정했고, 소비자 만족 측면에서는 애니팝몰이라고 하는 스토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실패 사례로는 제품과 서비스 측면에서 ABC 마트를 선정을 했고,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슈마커, 마지막으로 소비자 만족 측면에서는 크록스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스토어에 대해 3개의 주제별로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분석 대상 스토어의 직접 검색을 통해서 상품의 종류라든지 카테고리, 판매 건수, 노출 빈도, 그리고 평점 및 구매 후기 등 고객 만족도를 파악을 했고, 한편 온라인 쇼핑 시장의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분석 대상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크록스처럼 똑같은 상품도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려는 리폼 문화가 확산된 것이 지비츠라고 하는 상품을 여러 스토어에서 판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한 개인화 욕구 반영 트렌드에 지비츠라고 하는 상품이 매우 적합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석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벤치마킹 자료 분석에서 맨 첫 번째로 선택한 주제인 제품과 서비스 측면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살펴보면, 성공 요인으로 꼽은 퍼니펀이라고 하는 스토어는 캐릭터라든지 3D 스프링 블록 등 기존과 다른 1000개 이상의 독특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특히 여러 쇼핑 플랫폼을 통해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여러 다양한 채널로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실패 요인으로 꼽은 ABC 마트는 일단 적은 상품의 종류와 디자인이 실패 요인으로 파악이 됐고, 또한 크록스와 지비츠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구분 없이 전시를 함으로써 지비츠를 구입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매우 불편하다는 점을 실패 요인으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인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분석해보면, 먼저 지비츠 마켓이라고 하는 스토어는 지비츠 판매 스토어 중 가장 많은 4000개 이상의 상품을 박리담회하면서 가장 많은 판매 건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고요. 실패 요인으로 꼽은 슈마커라고 하는 스토어는
전체 판매 상품 중에서 크록스와 지비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었고, 또한 해당 상품에 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해서 의미 있는 판매량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만족 측면에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분석해보면, 성공 사례로 꼽은 애니판몰은 경쟁 스토어에 비해서 상품의 가격이 매우 저렴했고, 고객 리뷰라든지 문의사항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사용자 평점 4.9점이라고 하는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었고, 실패 사례로 꼽은 크록스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는 크록스 공식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정품이라고 하는 인식을 소비자 만족으로 전환하는 구매 후기 등의 서비스가 미비해서 그렇게 큰 만족도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사례의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지비츠 상품 판매 온라인 스토어 구축 및 운영 방안으로서 첫 번째 제품과 서비스 측면에서는 주 소비자층으로 예상되는 유아동부터 MZ세대의 세대별 취향이라든지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구성하는 게 좋겠고, 자신이 구매한 상품으로 꾸민 크록스를 직접 자랑할 수 있는 구매 후기라든지 커뮤니티 등의 온라인 소통 공간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소비자 참여 리워드라든지 이벤트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제품과 서비스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독립 운영 스토어뿐만이 아니라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을 통해서 판매 채널을 늘림으로써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상품을 개발을 하고 각 상품의 활용 사례를 상세한 상품 설명으로 제공하는 전략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비츠 전문 스토어라는 일관된 브랜딩 전략을 통해서 관련 시장 내에 최고의 인지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만족 측면에서는 상품 후기와 같은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평가에 성실하게 대응을 하고 의견을 철저히 분석해서 상품과 서비스에 반영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었고, 앞서 설명한 소비자 본인이 지비츠로 꾸민 크록스를 자랑할 수 있는 커뮤니티 운영, 이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개인 SNS 게시 콘텐츠와 스토어와의 연계 서비스로 만족도와 충성도를 강화하는 전략을 개선 방안으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